오토 폰 비스마르크. 19세기 중엽 프로이센의 재상. 이 이야기는 그가 가짜뉴스를 통해 일으킨 전쟁 이야기입니다. 그 어떤 군사 전략도, 그 어떤 연설도, 그 어떤 조약도 그가 만든 단 몇 줄의 문장보다 더 큰 전쟁을 일으킨 적은 없었습니다. 1870년 유럽. 거대한 전쟁이 단지 한 통의 전보, 그 안에 단 몇 마디 문장으로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 전보의 정체를 밝힐 것입니다. 그것은 언론의 편집이었고 의도된 왜곡이었으며 무엇보다 비스마르크 한 사람의 계산된 정치 전략이었습니다. 그가 가짜뉴스를 전파해 전쟁을 일으키고 그 전쟁에서 승리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19세기 중엽 독일은 하나의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수십 개의 독립된 왕국, 공국, 자유도시들이 모여 만든 이름뿐인 공동체, 바로 독일 연방이었습니다. 이 연방을 누가 주도할 것인지를 두고 두 강국이 패권 다툼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유서 깊은 오스트리아 제국, 그리고 또 하나는 신흥 군사 강국 프로이센 왕국. 오스트리아는 전통과 외교의 이름으로, 프로이센은 군사력과 산업화를 무기로 경쟁하고 있었죠. 이 긴장감이 폭발한 것이 바로 1866년 두 나라 사이에 벌어진 보호전쟁입니다. 프로이센은 이 전쟁에서 전격적인 승리를 차지한 뒤 북독일의 여러 국가들을 규합해 북독일 연방을 창설합니다. 프로이센은 이 연방의 실질적인 지도 국가가 되고 독일 통일의 절반을 이룩하게 됩니다. 그러나 진짜 과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아직 남아있던 남부 독일 국가들, 바이에른, 비르텐베르크, 바덴 등이 여전히 독립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을 하나의 나라로 묶어내야만 진정한 독일 통일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오스트리아와 프랑스와 가까운 외교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프로이센에 쉽게 흡수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때 비스마르크는 군대가 아닌 언론을, 무력이 아닌 편집을 꺼내듭니다. 그는 남부 국가들이 자발적으로 통일에 동참할 수밖에 없는 구도를 만들기 위해 강력한 외부의 적, 즉 프랑스를 고의로 도발하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전쟁을 원하지만 프로이센이 먼저 총을 쏘는 건 위험합니다. 명분이 필요했습니다. 그 명분을 만들어낸 사건, 그것이 바로 엠스 전보 사건입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스페인입니다. 1868년 스페인에서 혁명이 일어나 여왕이 퇴위당하고 왕위가 공석이 됩니다. 스페인 귀족들은 새 국왕 후보로 독일의 호헨촐레른가 출신인 레오폴트를 추천합니다. 그는 프로이센 왕 빌헬름 1세의 친척으로 독일 왕가 출신이었습니다. 프랑스는 즉시 반발합니다. 레오폴트가 스페인 왕위에 오를 경우 프랑스는 북쪽의 프로이센과 남쪽의 스페인, 양쪽에서 독일 세력에 포위되는 형국이 되기 때문입니다. 프랑스 황제 나폴레옹 3세는 외교적으로 압박을 가해 레오폴트를 후보에서 사퇴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여기까지는 프랑스의 외교 승리였습니다. 하지만 프랑스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폴레옹 3세는 프로이센 국왕 빌헬름 1세에게 요구합니다. 앞으로도 호헨촐레른가는 스페인 왕위에 결코 입후보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달라. 이미 후보에서 사퇴한 상황에서 또다시 확약까지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외교적 모욕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빌헬름 1세는 당시 휴양 중이던 독일의 작은 도시 바트 엠스에 있었고 그곳에서 프랑스 대사 베네데티 백작을 만납니다. 빌헬름은 신중하고 예의 바르게 그 요구를 거절하고 더 이상의 논의는 의미 없다는 뜻을 전합니다. 이 회동은 특별할 것 없는 외교적 마무리로 끝났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 벌어졌습니다. 빌헬름 1세는 이 사실을 외무부에 보고하기 위해 간단한 전보를 작성하여 베를린으로 보냅니다. 평범한 외교 보고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보가 수상 비스마르크의 손에 들어갑니다. 그는 이 전보의 문장을 수정합니다. 축약하고 톤을 건조하게 만들고 일부 표현을 날카롭게 바꿉니다. 정중히 거절했다는 문장은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로 바뀌었고 대사와의 대화는 의미 없었다는 표현이 강조되었습니다. 그렇게 고쳐 쓴 전보는 프랑스 언론에 유출됩니다. 비스마르크는 단 한 문장을 고쳤을 뿐이지만 그 결과는 폭풍이었습니다. 프랑스 국민들은 격분했고 국왕이 우리 대사를 모욕했다 는 여론이 들불처럼 번졌습니다. 나폴레옹 3세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고 결국 1870년 7월 19일 프랑스는 프로이센에 선전포고를 합니다. 비스마르크는 바로 이 순간을 기다려왔습니다.
프로이센은 이미 전쟁 준비를 끝내고 있었고, 더 중요한 건 남부 독일 국가들이 프랑스의 위협을 이유로 스스로 프로이센의 동맹을 요청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비스마르크는 외부의 적을 통해 내부를 하나로 묶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전쟁은 프로이센의 압도적인 승리로 귀결됩니다. 프랑스는 세단 전투에서 괴멸당하고 나폴레옹 3세는 포로가 됩니다. 프랑스 제2제국은 무너지고 비스마르크는 드디어 독일 통일의 마지막 조각을 맞춥니다. 1871년 1월 18일 프랑스의 베르사유 궁전 거울의 방에서 독일 제국이 선포되고 빌헬름 1세는 독일 황제로 즉위합니다. 프로이센은 독일 제국의 중심으로 거듭나고 비스마르크는 그 창조자가 됩니다. 하지만 그 시작은 어디였을까요? 대포의 포성이 아니라 전보기의 타자 소리였습니다. 그 전보는 진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진실의 모양을 하고 있었지만 그 맥락은 철저히 편집된 조작물이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 전략이었고 기록이 아니라 연출이었습니다. 비스마르크는 신문 한 줄이 군대 한 사단보다 강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믿음을 실현했습니다. 단 한 줄로 전쟁을 일으켰고 그 전쟁으로 나라를 세웠습니다. 엠스 전보 사건은 지금도 세계 정치사에서 가장 완벽하게 계산된 정보전으로 평가받습니다. 단순한 가짜뉴스가 아닙니다. 그것은 정보의 포장 방식이 여론을 어떻게 지배하는지를 보여주는 교과서입니다. 사람들은 진실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믿고 싶은 이야기를 찾습니다. 그 틈을 비스마르크는 정확히 파고들었습니다. 전보의 문장을 바꾸는 순간 그는 국민의 분노를 유도했고 왕의 침묵을 모욕으로, 한 사람의 거절을 국가의 자존심 문제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 속에 살아갑니다. 텍스트, 이미지, 영상, 자막 모두가 진실을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중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편집된 것인지 우리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비스마르크는 150년 전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진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국민이 행동하도록 이야기를 만들어냈습니다. 비스마르크가 가짜뉴스를 전파한 사실, 새삼 놀랄 일은 아닙니다. 놀라운 건 그 전략이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읽는 한 문장, 그 안에 숨어있는 정치, 계산, 프레임, 편집의 의도를 우리는 정말 읽어내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지금 이 순간에도 또 다른 엠스 정보가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걸까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 편도 기대해주세요.